그렇게 연장근로 넣으면 무슨 이슈가 생기냐면 월급은 300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다 연장근로 수당을 이만큼 넣으면 기본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기본급이 줄어드니까 연장근로를 나중에 해도 연장근로 수당 자체가 적겠죠. 휴일근로를 해도 야간근로를 해도.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애 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김성종 노무사님하고 가짜 3.3 이거 가지고 찍어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김성종 노무사님 또 모시고 우리 포괄임금제 네. 우리 노무사님 설명을 잘 들어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 불법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줘 보시면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300만 진짜 쉽게 원인데 얘기해야 돼. 그냥 3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300만 원을 나는 받지만 그 안에 기본급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장, 뭐 야간, 휴일 연장 근로, 근로수당, 야간 네. 근로수당 이런 수당들. 그렇죠. 휴일 근로수당을 다 포함해서 300만 원을 주는 계약서. 그게 이제 포괄임금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연장 근로를 하고 야간 근로, 뭐 휴일 근로를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급여에 포함돼 있으니까 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회사의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 사업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뭐 일주일에 2번은 야간 진료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정돼 있는 그냥 고정 연장 근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당을 넣어놔야지만이 내가 이제 돈을 더 주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예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의상으로도 그렇게 포괄임금제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 같으세요? 합법 같으세요? 저는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유상현 세무사 이제 개인적인 의견. 저도 합법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의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그런 법이잖아요. 근로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사업주를 경제적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근로자들은 이렇게 밑에 있다고 봐요, 법이. 그래서 이걸 이만큼 끌어올려준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지금 당장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한 법들이 막 바뀌면서도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이 바뀐 건 없거든요. 불안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독 불법인 것 마냥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좀 알고 제가 싶어요. 그러면 이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흘러 내려왔는지를 좀 연역을 설명을 드리면 되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정확히 까만색 옷을 입어가지고. 이때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 정부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 얘기하면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한번 물어본 얘기고,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가요. 언젠가 한 10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문건이 하나가 유출됐어요. 포괄임금제 금지하겠다 막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난리 나서 우리 문제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 포괄임금제를 지금까지 컨설팅을 하면서 이슈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하지도 않는데 연장근로 수당만 많이 넣어놔가지고 기본급 낮추면 직원들 근로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설계한 게 아니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병의원이다 아니면 뭐 호텔이다 뭐 이미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야간도 해야 되고 휴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정 OT제라고 하거든요. 미리 예정된 시간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넣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후에 한 3, 4시쯤에 그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노동부에서. 이거 내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만들어가지고 배포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시기는 내년도 6월이야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퇴임을 하셨어요. 그 다음 정부가 누구였죠? 지금 거기 가 계신 분이.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쉽지 않네요. 아니, 그것도 잘 몰라. 지금. 정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회사를 위한 정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사채 정치색이 있네. 나도 몰랐네. 인지 알았네.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네.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이 딱 취임하자마자 뭘 했냐면, 이분이? 아무튼 이 다음에 분이라고 해주고 뭐라. 네네. 이분께서 딱 그 취임하자마자 포괄임금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잡았냐라고 하면, 그 우리가 소위 이제 사무직들 다 이제 연장근로수당 월에 52시간씩, 그러니까 주에 12시간씩 연장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넣어놓은 사업장들, 그렇게 연장근로 넣어놓으면 무슨 이슈가 생기냐면 월급은 300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다 연장근로 수당을 이만큼 넣으면 기본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기본급이 줄어드니까 연장근로를 나중에 해도 연장근로 수당 자체가 적겠죠. 휴일근로를 해도 야간근로를 해도.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기본급 기준으로 되니까. 또 한 가지,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도 이 낮아진 걸 기준으로 수당들이 산정이 됐으니까 퇴직금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로자들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다 잡아가지고 이걸 다 토해내게끔 했어요, 직원들한테. 그거는 그분이 한 게 아니야. 저희는 정치 세계에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제가 오늘 신경 써서 노란색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4.5일제 이런 것들도 뭐 시행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서운 건 뭐냐면 공약 이행률이 96점 몇 %인가? 막 성남시장 하시고 하실 때도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워딩으로 나온 거 자체는 다 실행을 하실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괄임금제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슈가 뭐가 있냐면 지금 자체에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포괄임금제 자체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그냥 52시간 다 넣어놓은 이런 거 말고 하루 8시간 초과하는 거 주 40시간 넘는 거에 대해서 1.5배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넣어놓은 것까지 금지를 한다라고가 돼버리면 대표님들은 다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대표님 입장에서도 300만 원 만약 계약을 하면 여기에는 역산해가지고 다 포함이 돼 있어서 300인데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다른 수당들을 산정해준다라고 하면 400만, 5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력 잘 쌓아가지고 이 300만 원 맞춰놨더니 갑자기 또 최저임금으로 계약서 쓴다고 해요. 이 낮은 계약서를 제시를 했을 때 다 싫어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일을 할 거니까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스케줄대로만 하면 한 300만 원은 받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아야지 나도 가게 예상도 하고 카드값도 내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숫자 낮아진 것 자체가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한 달 일했더니 결국에는 뭐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제가 옳지 않다,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취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사실은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게 그 취지는 맞아요. 포괄임금제를 전체적으로 아예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연장근로수당을 다 넣어놓은 것들 그런 데들을 좀 잡자라는 거예요. 연차수당도 사실 이슈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포괄에 이 연차수당을 미리 포괄해서 넣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느냐, 근로자들 연차 못 쓰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판례에서 연차를 이렇게 포괄해서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연차를 신청을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면 이 포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근거로 많이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진정이 들어오든 뭐 근로감독이 나오든 연차 수당을 포괄해서 이슈가 된 적은 저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뭔가 이걸 장려해서 다 포괄하셔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거네. 그게 포괄임금 계약서든 그냥 일반 근로계약서든 뭔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노사 간에. 그거를 도와주시는 거네요, 핵심이. 그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요즘의 이슈,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만담처럼 서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 실제로 계약서를 쓰실 때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무법인 태율을 검색하셔서 김성종 노무사님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노무법인 태율 맞죠? 맞아요. 네. 노무법인 태율도 저희 회계가 뭐니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침 까만색 옷을 입어가지고. 이때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